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073명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7월 이후 14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 1,073명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전이랑 비교해보면 요즘에 확진자가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주 초반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확실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이동량이 늘면서 이제 3,000명대까지 확진자 수가 이제 늘었었던 그런 유행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 그다음에 이제 한글날 이제 개천절 연휴를 지내면서 비수도권의 이제 그런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혹시나 이제 수도권의 이동량 증가에 의한 수도권 유행과 비수도권 이동량 증가에 의한 비수도권 유행이 합쳐져서 전국 단위 유행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가장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유행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나타났던 이제 좀 대규모의 유행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행이 어느 정도 지금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늘어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 덕분인 게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확진자 수는 좀 줄었는데요. 사망자 수는 갑자기 또 많아졌어요. 어제 21명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지난 1월 15일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 왜 이렇게 사망자는 증가했을까요? 지금의 이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하는 그 집단들이 미접종자분들입니다. 그런데 네. 그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사망률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뭐 독감의 사망률과 비슷한 정도로 낮지만 미접종자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망률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15%가 넘어가고요, 사망률이. 네. 70대만 해도 이제 한 자릿대 사망률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40, 50대만 해도 위중증으로 1% 정도 이상이 진행을 하거든요, 미접종자들은. 근데 지금 그 아직은 상대적으로 늦게 접종이 시작됐던 50대 미만에서도 네.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장 그 위중증 환자가 많았을 때가 400명대였는데 네. 지금도 3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날짜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10명에서 20명 가까운 분들이 하루에 이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희일비할 그런 숫자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건 아니고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예방 접종이 완료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 확진자 그 예방접종 완료자가 늘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사망자 수도 좀 줄고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접종이 늘어나면 또 그게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백신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는 8명, 또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또 비수도권에서는 자정까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확산세 감소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제 사실 그 치명률 자체도 독감에 비슷한 정도로 낮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걸릴 확률도 낮지만 돌파 감염이 설령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된 부분들이 네. 사실 모두 다 어찌 보면 예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네네.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도입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생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의 그런 좀 더 완화된 부분들이 또 시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시험 때와 같은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확진자 세 자릿수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예방접종 완료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뭐 세 자릿대가 금방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을 때는 또 확진자 수 증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예방 접종의 완료율과 이런 상관관계 가운데서 네네.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서 더 늘어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조금 풀어줬어도 당분간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내달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달부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상에 가까워질 텐데 그 정도는 지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일상 회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원회가 각 부분별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보다 일찍 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나라들의 이제 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의 이제 장점들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검토를 해서 그 최대한도로 좀 예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제 그 천천히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급증은 좀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안들을 지금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 수 급증은 뭐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적절한 통제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급증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게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그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사회 경향들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되질 않는데 예방 접종 완료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게 사실 마스크 착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유행이 더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 완료자가 82%가 넘어가는데 전 인구가 570만 중에서 17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확진자 수 중에서 20%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인 방역 사각지대, 방역이 좀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중심으로 그런 집단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이제 위험 요소로 그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건 당분간 어렵다. 또 이런 지금 외국인들 관련돼서 이제 좀 더 그런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체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직 청소년에게는 접종 허가가 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모더나 백신 5접종자 8명인데요. 서울, 경기, 충남, 전북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고요. 경남에서는 4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5접종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화이자를 맞아야 하는 소아청소년에게 모더나를 놓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소아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소아청소년들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지만 지금 모더나 백신이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일반 성인들한테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접종해야 되는 백신과 일반인에게 접종해야 되는 백신들을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 백신들이 같이 접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설령 뭐 학생들이 지금 모더나를 맞았더라고 할지라도 지금 다른 나라들 경우는 12세 이상에서 모더나 백신이 그 허용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12세 이상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그 예방 접종 그 연령을 이제 늘릴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이렇게 이제 5접종된 사례들이 전체적인 방역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본인 스스로도 학생들도 이제 그 의료기관에 갔을 때 내가 받는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관리해서 나중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에 저 화이자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 맞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 2차 접종은 뭘 맞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소아청소년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네네. 백신을 다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모더나가 나중에 12세 이상으로 그 접종 허가 변경이 된 이후에는 모더나 이제 백신을 모더나. 접종할지 여부는 그건 그때 가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얀센 부스터샷 논의도 한창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얀센 백신을 맞고 5달이 지나면 효과가 3%로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접종 시기가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그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5개월이 지난 시기에 추가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12월인데 11월로 앞당겨서 맞을 수 있도록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근데 네. 뭔가 조금 그 네. 이제 그 전달상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재대 국민인 이제 62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연구를 하고 8월 달에 연구를 해서 이제 5개월간 기간을 봤는데 그 엔드 포인트 이제 뭘 평가했냐면 이게 예방 접종의 효과 이런 부분을 평가한 게 아니라 돌파 감염을 얼마나 막아주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한테 돌파 감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맞는 효과를 봤더니 얀센이 3월 달에 88%였는데 3%로 떨어졌다는 이 얘기고요. 근데 사실 보면 모더나는 92에서 64%로 떨어지고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게 되면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수치가. 지금 5개월로 잘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돌파 감염을 막는 부분들은 그 안에 지금 그 재대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무증상 그런 경증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3%밖에 예방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또 흥미로운 결과가 또 하나가 더 이제 10월 15일에 NEJM에 나온 그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지금 얀센 백신 얘기는 아직 논문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피어 리뷰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는데 네. 얼마 전 NEJM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잡지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얀센 백신이 접종 지속 효과가 최고다. 화이자 모더나는 굉장히 떨어진다. 6개월에 8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접종 후 8개월이 되면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효과보다 그 접종 결합 항체가가 28.6배가 감소하는데 네. 얀센은 1.6배밖에 감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항체 형성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8개월이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걸 보면 화이자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6개월이 지날 때부터 그 이제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가능하고 8개월이 되기 전에 가급적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근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하게 떨어집니다. 항체 형성이. 그래서 나중에 8개월이 지났을 때는 화이자 2번 맞은 사람이나 얀센 1번 맞은 사람이 결합 항체가가 비슷한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게 그 연구 보고거든요. 그래서 네. 얀센 백신의 그 중증 예방 효과는 공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네. 근데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의 공중보건학적 문제는 있거든요. 본인은 안전성이 유지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논의가 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3%밖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